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은행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산장려 정책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부모는 은행에서 대기하지 않고 상담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간 다자녀 부모들은 은행에서 대기할 때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로 인해 체력적, 심적 부담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저출산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부담도 낮췄습니다. 이처럼 관련 정책들이 연이어 개선되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르코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유엔젤도 19% 가까이 올랐고 꿈비 11% 가까이 올랐고요.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 모두 6%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도래할 거란 기대감에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HSBC에서 비만 치료제 대표 주자인 일라이릴리에 대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한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향 조정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라이릴리의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의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이 침투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그만큼까지 받을 만한가 했을 때 의문이 든다는 건데요. 경쟁 주자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선 여전히 매수 리포트를 내고 있기에 이러한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역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큐라티스는 올해 2월 인벤티지랩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 사업과 직접 연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 기록했고 인벤티지랩은 지난 25일 자사의 새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주 1회 복용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죠. 22.2% 올랐고 라파스 12.54%, 블루엠텍도 11%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나이백 5.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S전선이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 LS그린링크는 약 1조 원 규모를 투자해 미국에서 고압 직류 방식의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 공급망 자립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럽과 중동 등의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도체 산업시설에서 특히 전력과 용수 공급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매수세에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산일전기 13.16%, 일진전기도 9% 넘게 올랐고 LS일렉트릭 8.32%, 효성중공업 7.33%, 가온전선도 7%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의 유명 매체들이 잇따라 한국산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유명한 할리우드 리포터는 쇼핑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아마존에서 바이오던스, 메디큐브 등 인기 브랜드 제품들을 세부 카테고리에서 최대 48%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패션 매체 얼루어도 관세도 아마존의 K-뷰티딜을 막을 수 없다며 한국 화장품을 소개했고 패션 매체 글래머도 K-뷰티 팬덤의 확고한 일원이라며 한국산 세럼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더불어서 한국 콜마가 피부 세포를 젊게 만드는 영노화 화장품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관련주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글로본, 라파스 모두 12%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선진뷰티사이언스 10.22%, 제닉 8.01%, NFC도 8%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